함대를 이끌고 패권 싸움 벌벌 떨었어요. 태평양 대서양으로 쭉 나갈 수가 있어. 어른, 아이 따지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하는데 약간 바다 퍼레이드. 해상 패권을 죽이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넓고 깊은 지식의 바다를 여러분과 함께 항해할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자, 오늘 해수토리 주제가 바로 바다의 지배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인데 우리 피터 씨의 나라 영국 대표적인 그런 example이죠. 그 말 실제로 월터 랠리라는 영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Whomever rules the seas rules the trade and therefore the world. 그 시절 유럽에선 진짜 해군의 힘이 센 나라가 최고였어요. 이 피터 씨가 이야기하는 그 시절은 언제냐면 후추 같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시작된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상 패권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고대 해양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일단 크게는 로마와 당시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와의 지중해 패권 싸움, 이른바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차까지 있었죠. 이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거의 4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해상 패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뭔지 아시죠? 슉, 슉, 오, 재밌죠? 오, 바이킹! 바이킹이죠. 영국도 바이킹한테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로마한테도 당했고 8세기 바이킹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브리튼 섬을 자주 공격했어요.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가 바이킹 때문에 너무 벌벌 떨었어요. 일단 그 바이킹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정복지에 있는 남자, 지휘고하, 어른, 아이 따지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하는데 바이킹은 176cm로 키가 컸고 덩치가 컸다고 합니다. 밑에 프랑스나 영국 남부지방 사람들은 바이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그 바이킹이 유럽 곳곳을 정복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 그 왕실의 흔적도 남겼어요.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라고 있는데 지금 왕실이랑 핏줄이 그 왕실 라인이에요. 이 바이킹의 약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의 피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유럽에서는 바로 어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해산물 교역 늘어나요. 바이킹 시대가 유럽에 공포만 준 것이 아니라 상업이 촉진되고 도시가 발달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중세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은 생선 청어라고 하는데 이 청어를 즐겨 먹게 된 계기가 그냥 되게 단순해요. 청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흔한 생선이었어요. 이 암스테르담이란 도시 별명 자체가 청어 뼈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청어잡이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청어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전쟁할 만큼 그 청어 어장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청어 어장을 놓고 기싸움을 한 것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거기에 이제 잉글랜드 어민들까지 갈등이 생겼다고 하니까 방금 피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어잡이 불화가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자, 1652년 1차 잉글랜드 네덜란드 전쟁, 이른바 영란 전쟁이 시작됩니다. 3차 영란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걸 거치면서 네덜란드의 청어업은 서서히 쇠퇴를 하고,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 청어 무역으로 번 돈으로 야,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을까? 그래, 우리 대항해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그 엔리케 왕자가 아프리카로 가는 그 항로를 개척하면서 후추 같은 향신료와 황금 찾아서 떠난 거죠. 그런데 동양에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 같은 바다 탐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그 1492년 전후로 동양이 서양보다 조금 더 부유했어요.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대물박이라고 해서 지대, 땅은 넓고 물박, 물건은 많다. 이 다 있으니까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는 없었고, 그 15세기 명나라에 정화라는 사람이 대함대를 이끌고 바다 여행을 갔어요. 탐험이 아니라. 여행. 여행. 그럼 다 아시죠? 네. 저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뭘 탐험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우리 명나라에서 왔다. 조공 바쳐라. 오. 실제로 조공을 안 바치면 공격을 해요. 스리랑카를 침공까지 했다고 합니다. 명나라는 그때 약간 국력 플렉스를 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잘난 척.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한반도잖아요. 반도니까 분명히 그런 도전한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요즘엔 사국시대라고 해요. 가야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김해시 있잖아요. 부산 옆에. 김해시가 이제 금관가야라고 해서 당시에 가야 연맹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면 평야예요. 그럼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바다였어요. 오, 진짜. 김해, 쇠의 바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여기 해상 왕국이었냐면 지금 창녕이라고 있는데 그 창녕 지역에 이제 비화가야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 무덤에서 나무로 된 배가 나왔는데 이 나무가 녹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이 녹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일본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나라예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연맹체가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무역의 허브였다.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오,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해상 왕국 하면 진짜 백제라고 하잖아요. 뭐 부여, 공주 그쪽. 그거를 통해서 약간 일본한테 뭐 불교 문화도 전파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죠. 네. 일단 신라, 고구려, 백제 3개 국가 가운데서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국가는 백제가 맞아요. 당시 이제 백제 남부, 지금 전라남도 지방까지는 마한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백제에 속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왕국이 있었거든요. 근초고왕은 이 한강 이남 서쪽을 다 통일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태평양 대서양으로 쭉 나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백제가 해상 패권을 쥐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바다를 지배한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또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 맞네요, 진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 승기를 잡게 된 것도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성공 못 시켰으면 아마 2차 세계 대전 패할 수도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을 위한 만찬 요리로 영국인들의 소울푸드
피시앤칩스를 내놨다는 얘기였는데 맞나요? 맞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피시앤칩스의 피쉬가요. 네. 무슨 생선으로 만들어요? 상어? 아니요. 주로 대구, 컷. 대구. 되게 통통한 대구. 아. 한국 대구는 조금 말랐어요. 좀 아쉬워요. 자, 뭐 이제 그 피시앤칩스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그 우리 피터 씨 영국식 펍에 가가지고 네. 피시앤칩스 한번 먹으러 갑시다. 딱이에요. 네. Let's go! 오케이.